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희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책을 만나볼 거죠? 네, 맞습니다. 벌써 10월 달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달에는 정말 한가위가 있어서 무척이나 분주하기도 했고 또 그만큼 풍요로운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들이 또 두루두루 모여서 예전처럼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어서 정말이죠 좋았는데요. 그래서 9월에는 공동체, 또 더 큰 가족이라는 주제로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책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빨리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아주 재미있는 소설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인데요. 말랑말랑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 이웃들이 사는 이야기가 돋보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허태연 작가의 하쿠다 사진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 표지가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제주 풍경을 담고 있어서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어떤 분인가요? 네, 이 허태연 작가는요, 본인 스스로를 자기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작품을 내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장편소설 플라멩고 추는 남자로 제11회 혼불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은희경 등 국내에 내노라 하는 그런 작가들이 이 혼불 문학상의 심사위원으로 있었는데요. 심사위원들에게 고르게 좋은 평을 받은 작가이기도 하죠. 특히 코로나 시국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감정과 또 가족에 대한 위로를 아주 세밀하게 그려냈다고 평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가져온 하쿠다 사진관은 이 허태연 작가가 지난 7월에 펴낸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에서도 이웃들에 대한 위로가 돋보이기도 합니다. 제목부터 귀여운 하쿠다 사진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네, 이 책은 총 1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먼저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강인하면서도 정 많은 제주 사람들과 또 이방인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감동의 스토리를 전하는 사진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제주의 실제 마을이 모티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져서 만들어진 가상의 배경, 대왕 물구렁 마을이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름조차 너무 귀여운 하쿠다 사진관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소설의 주인공인 제비는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기대와는 달리 제주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카페만을 돌아다니다가 이 한 달 살이가 끝나고 맙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 또 서울에 다시 올라가 직장을 구할 생각에 정말 눈앞이 깜깜하기만 한데요. 제주 한 달 살이의 마지막 날 우연히 찾은 이 하쿠다 사진관. 이곳에서 의도치 않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이 진짜 배기 제주살이의 연장선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이 하쿠다 사진관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앞길이 정말 암담했던 주인공 제비가 이 제주의 한적한 마을 이 사진관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배기 삶의 이야기들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왕 물구렁 마을에서 해녀 일을 하는 젊은 해녀인 양이와 언니 동생 사이로 발전해 가는가 하면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20대 청년들, 마을 이장님 등등 이 토박이와 또 이방인이 한데 섞인 우리 제주의 현재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책의 제목이자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하쿠다 사진관의 하쿠다가 언뜻 보면 일본어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주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짐작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뭐든지 하겠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진관이라고 합니다. 하쿠다는 제주어로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소설 속 사진관 사장님인 서경은 무엇이든 멋지게 촬영하는 사진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아니라요. 소설 속의 서경은 이 사진관이 마을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아주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단순하게 사진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뒤풀이나 또는 이제 상영회를 갖기도 하고요. 또 낯선 이들에게는 선뜻 저녁을 대접하면서 이웃들과의 그런 연결고리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하쿠다 사진관에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나요? 네, 이 사진관에서는요, 이야기가 정말 이 물이 정말 이렇게 흐르듯이 사진관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잘 풀어내지고 있는데요. 사진관에는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웃들 그리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세히 보다 보면 그냥 그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서로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충청도 출신의 50대 여고 동창생들, 그리고 또 웨딩 촬영을 준비하다가 이 결혼 자체를 다시 고민하면서 찾아온 30대 예비 신혼부부, 또 취업 준비에 지쳐서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끼려고 놀러온 20대 청년들, 그리고 과거의 어떤 행실을 후회하면서 인생 마지막 여행을 떠나온 70대 노형사까지 어느 하나 사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고 현실에서 접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마음에 더 깊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전체 에피소드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9월 주제와 맞닿아 있는 내용을 골라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관에서 이 그려지는 인물들은요, 이 주인공인 제비와 그리고 또 사진관 사장님인 서경을 통해서 정말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9월의 주제가 공동체, 더 큰 가족이잖아요. 이 주제와 맞닿아 있는 책 속의 문장을 발췌해서 낭독해 드릴게요. 가게의 주인과 일꾼, 손님의 구분 없이 요리를 하고 상을 차렸다. 하쿠다 사진관 갤러리에서 그들은 모두 비슷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하나의 가족, 대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일체감이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는 부실했지만 그들은 알뜰살뜰 요리를 했다. 힘겨운 피난 생활을 끝낸 가족들처럼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감사히 먹었다. 웃는 낯으로 대화를 하며 작은 일에도 낄낄거렸다. 식사를 마친 뒤 누가 제안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마당에 모여섰다. 하쿠다 사진관을 배경으로 다 함께 사진을 찍었다. 제주의 작은 마을 사진관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함께 음식도 만들어 먹고 즐겁게 이야기도 나눈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참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네, 이 허태연 작가는요, 이 책 소개에서 유년 시절에 이 제주에서 보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 소설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출간된 정말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제주에는 정말 늘 많은 그런 관광객들로 붐볐는데요. 제주에서 지내는 이웃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한편의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는 이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이곳에 독자님을 초대하고픈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소설을 집필했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쿠다 사진관은 주인공 제비뿐만 아니라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생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특정한 장소를 한 배경으로 한 소설은 2020년도에 출간된 뒤에 100만 부가 팔린 소설 달러구트 꿈 백화점, 그리고 또 2021년에 출간되어서 25만 부가 팔린 소설이죠.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인기의 그 연장선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출판계에서는요, 코로나19 영향으로도 이런 이제 책들이, 이런 소설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정말이지 많이 지쳐있는 우리 독자가 일상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이 백화점, 그리고 도서관 또는 편의점, 또 사진관 같은 그런 공간들, 다시 말하면 어떤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죠. 이런 공간에서 위안을 얻으려는 그런 욕구가 잘 반영된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친근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위로와 공감을 얻는 이야기는 누구라도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책방지기가 특별히 9월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추석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예년과 달리 이번 추석에는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도 했잖아요. 거리두기가 없어져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가족이란 과연 무엇일까? 또는 이 공동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어떤 다른 중소도시와는 또 다르게 우리 제주는 이 토박이와 그리고 또 외지인의 구분 없이 정말 잘 지내는 모습들이 우리 제주가 가지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 제주의 여러 곳에서 또 이제 많은 새로운 문화들이 그렇게 융합이 좀 잘 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 소설 속에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는 해녀들의 문화들도,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 제주 신화의 어떤 모티브도 살짝씩 드러나고 있고요. 또 제주를 찾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히스토리가 잘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과거와 다른 현재 제주라는 이 큰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잘 녹아있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마침 이 책이 출간되어서 정말 한 번쯤은 가볍게 보시기 좋은 책으로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 하쿠다 사진관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떤 주제로 책을 만나볼까요? 네, 다음 달이면 또 이제 단풍이 물드는 계절 10월이 찾아옵니다. 10월이면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가을이면 뭐니 해도 독서의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주변에서 책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살펴보면 뭐 책방 혹은 작은 도서관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10월에 개관한 제주문학관이 또 이제 한편에 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10월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제주문학관에서 소개되는 책들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이 제주문학관에는 상설 전시가 되게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사삼문학이랄지 혹은 제주 바닥문학이랄지 혹은 제주어 문학이나 뭐 제주문학 이런 것들이 상설적으로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주문학관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들 중에 한 편을 꼽아서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도 기대를 많이 해보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